여러분 사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사기? 대표적으로는 폰지 사기, 전청조. 사기하면 전청조지. 전세 사기. 한국은 또 전세 사기가 문제가 크죠.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사기가 또 전세 사기네. 로맨스 스캠. 정답. 로맨스 스캠이요. 특히 여성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해요. 7대 3의 비율로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죠? 군인, 국룰이야, 군인. 어디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서 메시지가 와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분이, 중년 여성분이 인스타를 하는데 DM이 뚝 와. 내용은 너무 아름다운 스윗한 여자야. 나는 존 스미스라고 해. 외국인이야. 궁금하니까 프로필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직업이 군인, 의사, 변호사, 좀 전문직이나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직업? 프로필 그 외모도 되게 젠틀해 보이는 특히 백인 남성? 그러면 이게 혹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처음에는 이런 남자가 나를 왜 좋아하지? 뭐야, 나한테 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외모랑 말투랑 그 스윗함을 보고서 스르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런 느낌이 든다? 뭐야, 이 사람이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그럼 사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호기심으로 문자를 조금씩 주고받다가 예를 들어 뭐 한국 중년 여성이랑 어디 서양에 미국, 캐나다 여기 출신이 남자다? 그러면 뭐 영어가 안 되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구글 번역기 써가지고 그 부족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정말 보고 싶다.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하다. 오직. 딱 봐도 번역체야.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에 I love you.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심지어 목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는데 그냥 글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이 메시지예요. 그것도 번역체야. 이걸로 사랑을 한다고?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문제는 어느 순간에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사람이랑. 나는 당신이랑 결혼할 거다. 사랑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하다가 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골치가 아픈 범죄예요, 이 로맨스 스캠이. 미국에서 그 피해 금액을 보면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한화 1조 7천억 원이 넘어요. 1조 7천억 원. 아까 AI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AI 딥페이크 기술 나오면서 이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사건이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작은 도시인 벨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수잔나라는 60대 여성이에요. 수잔나 떼어라는 여성인데 온타리오에 제가 사는 토론토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벨이라는 조용한 동네가 있어요. 호숫가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동네인데 토론토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에 휴가로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기 이제 비치도 있고 그러거든요. 수잔나의 이름은 줄여서 수지라고 부르겠습니다. 2021년도가 배경인데요. 이 시기에 수지의 나이가 62살이었어요. 수지는 13살 때 남편 짐을 만났어요. 첫사랑이었어요. 13대. 이렇게 둘이 5년 동안 연애를 하고 18살 때 결혼을 합니다. 성인 되자마자 바로 이제 결혼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수지는 이 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짐인 거예요. 짐 아저씨 뿐인 거예요.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고 자식도 셋이 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는 자식들이 다 결혼도 하고 손주도 6이나 있었어요. 할머니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살면서 과속딱지 한번 받은 적이 없었대요. 또 이 남편 이 짐 아저씨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뭐 불법이랑 뭐 공중도덕 어기는 것조차 뭐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수지는 캐나다랑 미국 말고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들은 여행 좋아하잖아요. 저도 막 여행 가는 거 환장하는데 어릴 때부터 요즘엔 비행기 타고 다 간다면서요. 근데 캐나다에는요 여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진심이지 않아요. 제 지인 중에는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영국에 있긴 한데
제가 그 친구 처음 알게 됐을 때 27살이었거든요. 남자인데 여권이 없었대요. 한 번도 어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안 가봤대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래서 여행을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예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걔는 뭐 음악을 좋아하고 콘서트 가는 거 좋아하고 저희 남편이랑 막 같이 기타 치고 그러고 놀아요. 아무튼 수지는 뭐 해외라고 가봐야 뭐 미국은 그냥 호수 건너가지고 유람선 타고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자식들 남편밖에 모르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수지가 50대 후반 때 이 남편 짐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수지가 평생을 의지했는데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힘들죠. 좀 쓸쓸하게 살다가 뭐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한 사별한 지 5년 만에 수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온라인에서. 뭐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데이팅 앱. 이 북미에서는 정말 흔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데이팅 앱 이용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틴더, 힌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냥 이게 일상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뭐 남친이랑 헤어졌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꺼내가지고 새로운 남자 누구 만나야 하지? 뭐 누구랑 데이트해야 하지? 이렇게 찾아요. 주변에 되게 많아. 우리 어디 틴더에서 만났어.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전문직들도 이용을 하고. 이게 정말 흔합니다. 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페이스북 이런 거 하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남자를.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동안 수지가 5년 동안 남편 없이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남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보면은 막 또 잘생긴 사람들만 연락이 와. 또 수지는 영어를 쓰니까 더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더 넓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엄청 스윗한 멘트만 날려 애정 공세를 하니까 이 60대 여성 이 수지의 마음이 막 몽글몽글했습니다. 막 헤이 베이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길 바래. 수지 오늘 하루 어땠어? 캐나다 베리 날씨는 어때? 오늘 날씨는 너무 좋아. 너무 화창해. 베리베리 굿이야. 너무 즐거운 거지. 이런 일상의 새로운 신선함? 그러다가 수지가 답장이 좀 늦으면 스윗이 왜 답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무한 애정 공세 밑도 끝도 없이 막 스윗한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지 딸이에요. 딸 안젤라는 이제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요. 좀 그래도 엄마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것보다 누구랑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더 기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엄마 소녀 같네, 여고생 같네, 항상 응원을 해줬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낫겠지. 자, 그럼 수지가 대화를 나눈 이 친구 누구냐? 월터 윌리엄스입니다. 이름도 약간 귀티가 나네. 꽃중년 느낌이죠. 너무 잘생겼어요. 멀쩡하게. 이 정도면 잘생겼지 않나요? 그리고 직업도 의사래요. 밀리터리 의사, 군의관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일하는 의사. 분야는 신경외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의 로맨스 스캠의 단골 캐릭터가 바로 군인입니다. 아니면 또 뭐 있더라? 저기 멀리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뭐 석유 시추하는 그런 시설, 거기서 일한다. 뭐 아니면 광산에서 일한다. 또 뭐 CIA, FBI 뭐 이런 직업으로 많이 속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가 수지도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월터 우리 영상통화 한번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핑계대기 딱 좋은 거예요. 나 지금 오늘 광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통화는 어렵고 문자만 가는 게 문자만. 뭐 아니면 군인이다? 여기 우리 군사시설이 영상통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이렇게 핑계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월터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냐. 저는 유엔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입니다. 저는 시리아 전쟁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63세이고 싱글된 지 좀 됐어요. 수지는 어머 이 지구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이라고? 의사? 혹하는 거죠. 나이도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둘이 대화를 좀 나누는데 아니 월터가 자기가 이렇게 시리아 전쟁터에 있대. 의사로 있대. 그럼 포탄이 막 퓨웅퓨웅 날아오고 병사들이 막 팔다리 잘려가지고 실려오고 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연락을 해요. 연락을 너무 자주 해요. 문자도 하고 이제 왓챗이라는 앱을 쓰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그걸 매일 보내고 이메일도 쓰는데 이메일이 장문이에요.
이모티콘도 막 뿅뿅뿅, 하트 뿅뿅뿅, 입술 이모티콘, 키스 날리고. 이런 이메일을 쓰면서 수지의 마음을 흔드는 거지. 수지, 당신 너무 아름다워. 빨리 전쟁이 끝나야 우리 만날 수 있을 텐데 당신은 내 인생에서 퍼펙트한 여자야. 글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통화도 못해. 이렇게 수지랑 월터가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나중에 수지는요, 딸 이제 안젤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딸, 사실 엄마가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내가 곧 시집을 갈 거거든. 너한테 새아빠가 생길지도 몰라. 안젤라는 에? 뭐 아빠? 보통 북미에서 재혼을 하면요, 여러분 바로 막 새아빠 새엄마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아빠 엄마가 재혼을 해도 이름을 먼저 부르고 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정말 어리거나 입양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안젤라 보셨죠? 어른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어. 근데 딸한테 새아빠가 생길지 모른다고? 안젤라는 뭔가 좀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가 단단히 빠졌구나. 그래. 그래도 혼자 외로운 것보다는 나을 거야. 응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후에도 수지랑 월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요. 뭐 문자로. 나중에는 이제 뭐 I love you baby, 뭐 I love you too, I love you more. 그러니까 둘이 지금 목소리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목소리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해 라고 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참 능력인데, 이 사람들 뭐 잘하면 챗 GPT랑도 사랑에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상했는데 이 수지 친구 중에 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수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이 수가 뭔가 좀 이상함을 감지해요. 수지, 너 조심해. 아니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어. 아니 어떤 의사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맞죠. 이 친구 수의 생각이 되게 올바른 사고인 건데, 이 수도 이런 말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수지를 딱 보면 24시간 내내 247 내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서 안 놔. 이 사진이 친구 수가 수지의 모습을 찍은 모습인데요. 놀러 가잖아?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처럼. 호숫가에 가도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레스토랑 가도 계속 문자 보내고. 그러니 걱정이 되죠. 너 조심해라. 사기꾼일 거다.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요, 수지가. 이 친구는 그래 수지 좋아. 너가 뭐 그 사람하고 문자하고 대화하고 뭐 원하면 만나가지고 잠도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지만 절대 돈은 보내지 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은 안 돼. 이분이 수예요. 좀 다르죠, 느낌이. 수지는 정말 소녀 같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리여리한 그런 이미지인데, 수는 뭔가 약간 달라요. 동네에서 약간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네, 현실 직시형 진짜 그렇다. 수지는 막 알았어 그래 걱정하지 마. 약속할게. 내가 돈은 절대 안 보낼게. 하지만 이미 보냈다. 여러 차례 송금. 이미 여러 차례 월터에게 뜯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수지가 한 번은 딸에게 안젤라에게 1,500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 달러입니다. 150만 원 정도. 아니 딸은 엄마 돈이 없어? 걱정이 되니까 엄마 통장이랑 뭐 카드 내역 이런 걸 다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행 대출, 카드 빚 다 땡겨가지고 월터에게 보낸 거예요. 무려 20만 5천 불.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이거 수지의 전 재산이에요. 심지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어. 안젤라는 돈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실 엄마가 월터랑 결혼했어. 이제 내 남편이니까 부부끼리 재산 공유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혼 증명서까지 한 장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이게 월터랑 나랑 결혼한 거래. 혼인신고한 거래요. 딱 봐도 가짜예요. 허접해 보이지 않아요? 양식도 이상하고, 뭐 어느 나라에서 발행한 거야? 뭐 어디 교회 어느 신부님이 써준 거야? 그냥 가짜예요. 이렇게 수지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월터랑 결혼을 했어. 허즈밴드라고 마이 허즈밴드에게 돈을 보냅니다 하고 돈까지 준 거예요. 딸은 억장이 무너지죠. 이때 이제 안젤라는 이거 이상하다. 이 월터 너무 이상하다. 이 월터 사진을요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통화 안 해봤어. 목소리도 몰라요. 구글에 검색을 했는데 이 사진 너무 유명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로맨스 스캐머로 알려진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 약간 합성한 것 같다 했는데 자세히 보면 합성한 티가 나요. 약간 요 얼굴 이쪽이 좀 부자연스러워. 이름도 월터가 아니에요.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로버트, 뭐 프랭크, 랜슬린, 마이클, 뭐 남자 이름은 다 들어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자기 얼굴 도용당한 거 아닐까요? 누군가 자기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해자인 거지. 안젤라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제 엄마 사기를 당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이거 가짜로 혼인 증명서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2억 넘게 뜯겼습니다. 이제 신고를 했어요. 수지도 이제 사기라는 걸 알았죠. 얼마나 속상했겠어. 이 돈뿐만이 아니라 뭐, 난 사랑했는데 내 마음까지 줬는데 결혼했는데 그 이용당했다는 허탈감, 현타도 올 거고 도대체 나는 누구랑 문자한 거야? 또 수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여리여리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 보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이 딸이랑 사위랑 내 친구들 다 나를 바보라고 하겠지. 그 수치스러움. 안젤라는 또 엄마 이런 모습 보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잖아요, 엄마가. 수지는 결국엔 전 재산 모두 잃고 이 안젤라 딸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이 딸이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하우스에 사니까 남는 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이것도 너무 짠해. 방이에요, 이게. 방 조금 크게 할까? 이 방 보면 여기 침대 옆에 여기 할아버지 사진 보여요? 경찰관 그 짐, 돌아가신 남편 사진.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잡동사니도 많고 TV도 있고 뭐 피아노랑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막 사위랑 딸이랑 손주 보기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게스트룸에 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꿍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지가 너무 굴욕적인 거죠. 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남겨줄 재산이 어딨어. 다 날렸어요. 딸한테 도움받아야 될 판이야. 수지는 내가 인생에서 그래도 큰 거 배웠다. 큰 교훈을 얻었다 생각을 하고 이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려면 빨리 독립해가지고 돈도 좀 벌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또 이 로맨스 스캠 이거 보아하니 나만 당한 게 아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을 거고 앞으로 또 어떤 나처럼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당할지 모른다. 그 걱정에 책을 쓰기로 해요.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근데 수지가 뭐 작가도 아니거든요. 책을 써본 적도 없어요. 일도 안 해봤을 거야. 뭐 하더라도 약간 소일거리, 파트타임 이렇게만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씁니다. 도움 주실 분을 찾습니다. 포스팅을 했는데요. 웬 남성이 저기 수지 내가 들어보니 그 사연이 참 딱한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K 우드라는 남자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자, 이분이 제임스입니다. 자, 제임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요. 군인이에요. 특공대 출신. 똑같이 꽃중년 느낌이 나죠. 수지가 책을 쓰기로 했잖아요. 로맨스 스캠 방지하기 위한 책을 책을 쓸 준비를 하고 제임스에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제임스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수지는 뭐 좋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책에다가 수지가 공책에 이제 글을 막 쓰면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제임스에게 보내면 피드백을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수지 이거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잘해줘요. 게다가 매너 당연히 좋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잘생겼어. 수지 내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게요. 수지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당신은 참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군요.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어요. 약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 주변에서 볼 때도 수지가 먼저 번에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에게 제대로 당했는데 크게 당했는데 이번에 또 온라인? 군인? 다시 한번 자 수지의 친구 수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수 할머니. 수지 분명히 제임스도 사기꾼이야. 그렇게 멋진 군인이 너를 왜 좋아하겠어? 경고를 했대요. 100% 사기라고. 그렇지만 이번에는요 이 제임스가 딱히 요구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면 돈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돈을 달라고 안 해. 대출? 카드?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정말 이제 수지랑 제임스는 둘이서 자신들의 뭐 인생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임스 뭐라고 했냐면, 수지, 나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보육원 같은 시설을 짓고 싶어요. 이런 말 주고 그냥 끝. 오히려 수지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뭐 금전적으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연락을 끊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뭐 책 쓰는데 내 도움을 주니까. 안젤라랑 수도 처음에 이제 약간 걱정을 하다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대신에 아까 그 수가 제발 돈만 보내지 마. 안젤라도 엄마 돈만 제발 돈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미 안젤라가요 엄마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줄 돈도 없었어요. 얼마 뒤에 2022년도에 수지의 책이 나옵니다. 제목이 I have been conned. Book for Dummies. 저는 당했습니다. 이건 더미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더미는요 약간 멍청이, 바보, 약간 어리석은 사람들 놀리는 말이에요. 더미. 그 책 내용이 이제 수지가 그동안 로맨스 스캠 당한 거, 뭐 실화 내용, 자기 직접 경험한 거 소개해주고요. 내가 저지른 이 실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내 돈이나 내 라이프 스타일, 나의 존엄성, 자존감 다 무너졌다. 그 내용을 쭉 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로맨스 스캠 당하지 않는 방법, 뭐 가족들, 친구들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좋죠.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다른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무사히 잘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장 부분에 Thanks to 이런 게 적혀 있었거든요. 내가 책을 낼 수 있는데 도와준 사람들, 거기에 코-에디터라고 있는데요. 제임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임스가 수지를 많이 도와줬겠죠. 코-에디터면 같이 이거 편집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땡스 투 내용에, 책에 들어간 내용에 수지가 자기 제임스랑 마챗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책 뒤에다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제임스, I love you so much, sweetheart. 제임스도 마찬가지. I love you too. 수지, 이 사랑은 저에게 너무 뜻깊었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과의 사랑은 단 1초도, 단 1분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를 이미 주고받았어요. 이미 또 사랑한다고 남발했네. 아니 만난 적이 없잖아. 제발 좀 사람이랑 연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잘 모르고 컸던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화면이 아마 실화탐사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 로맨스 스캠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임스는 이번엔 달랐어요. 그 월터처럼 돈을 달라고 안 해. 뭐 사실 뭐 사랑을 주든 마음을 주든 그건 뭐 개인 간의 자유니까 뭐 책 원고료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런 거 제임스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뜯어갈 만한 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젤라가 계속 지켜보기만 했어요. 엄마가 그래 엄마 너무 좋아하네. 사기당해가지고 골방에서 의기소침해 하다가 이제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엄마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돈 뜯길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2022년도에 수지가 갑자기 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젤라, 엄마 유토피아에 좀 갔다 올게. 어? 어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어디야? 그 있어. 그 유토피아라고 거기 가면 날씨도 따뜻하고 정말 좋대.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어딘데? 지상낙원 그 유토피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안젤라는 좀 쎄한 거지. 엄마가 뭔 소리 하는 거지? 어디 사이비 종교에 빠졌나? 근데 며칠 뒤에 수지가요 진짜로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엄마 유토피아 다녀올게. 자, 알고 보니 어디였냐? 모텔 이름. 유토피아 모텔 이름.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이 비행기 표까지 이미 끊었어요. 가겠다고. 여기가 유토피아라고 엄마 유토피아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요 아프리카에서 북동쪽에 있어요. 약간 소말리아에 있는 그 지역쯤이더라고요. 그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먼 거리인데
또 치안도 별로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 심지어 전염병도 지금 2022년도에요. 팬데믹이 끝나기 전이죠. 팬데믹 종결되기 전이었고, 뭐 여기 가려면 여러분 콜레라, 뭐 장티푸스 이런 거 예방접종 권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길 가겠다고? 엄마 여권 있어? 아프리카에 혼자 간단 말이야? 안젤라, 이미 다 준비해 뒀어. 걱정하지 마. 엄마 가서 제임스 만날 거야. 제임스가 이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주고 가서 놀다가 올게. 엄마 휴가야, 휴가. 그러고 진짜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어. 안젤라가 당연히 말렸죠. 당연히 말리는데 이게 말려가지고 될 거였으면 더 적극적으로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수지가 너무 신나 있었어요. 유토피아 간다고. 처음으로 정말 해외다운 해외에 가는 건데 보내주는데 안젤라는 엄마 대신에 연락도 자주 하고 그 돈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 안전이 제일 중요해 엄마. 그러고 갔어요. 에티오피아에. 일단 이 비행기 표 살 돈도 수지한테 돈이 어딨어. 제임스가 끊어준 거예요. 다 지불해주고 수지가 딱 도착을 했는데 자기 무슨 공주 된 줄 알았대요. 일단 모든 비용 다 결제해주는 거예요. 공항에서 픽업하는 거, 뭐 호텔 숙박비, 음식 사 먹는 거 다 제임스 돈으로 여행을 하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돈 쓴 게 있는데요. 그게 수지가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샌들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하나 자기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이후에 호텔에서 지내는데 막 호텔 매니저랑 직원들이랑 너무 잘해주고 방도 좋아요. 방도 여기가 막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런 건 아니라도 되게 쾌적하고 깨끗한 방. 이 시기에 안젤라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계속 엄마의 그 신용카드, 은행 거래 내역 철두철미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근데 정말 엄마가 돈을 한 푼도 안 써요. 대신에 문제가 있었어. 지금 수지가 누구 만나러 왔어요? 제임스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제임스 어딨지? 수지는 딸한테 얘기하길 아니 제임스가 원래 온다고 했는데 일이 좀 생겨가지고 친구들을 보냈어. 내가 그 친구들하고 지내고 있거든. 나중에 제임스 만날 거야. 걔네랑 놀고 있어. 그러니까 수지는 이제 또 딸이 걱정하니까 자기가 이게 어디 갈 때나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모습들 사진이랑 비디오로 이제 다 찍어가지고 보내는데요. 자, 안젤라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제임스가 친구를 보냈어? 그럼 당연히 자기 친구니까 어디 뭐 군인인가? 뭐 어디 사업하는 사람인가? 돈도 많다며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이동할 때 찍은 원래 비디오인데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보이세요? 여기 백미러에 보이는 거울에 있는 얼굴 흑인이죠? 그리고 이게 조수석 약간 옆에 약간 요만큼 나오는데 흑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남자 둘이랑 다니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마 제임스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아휴, 있으면 올 거야. 좀 기다려봐. 자, 아무튼 안젤라는 엄마가 아직 제임스를 못 만났다. 이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가요. 이 친구 수한테 그 친구한테는 그 친구 친하니까 매일 통화하고 막 문자 보내고 그랬대요. 수한테는 나 지금 제임스 만났어. 역시 너무 멋지고 너무 핸섬해. 우리 사파리에서 데이트도 했어. 이것 봐. 사진 너무 멋있지?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친구한테 왓츠앱으로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이 뭐였냐면요. 이거야. 동물원 가서 데이트했는데 이거 자기가 찍었대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여러분 이 사진이 딱 봐도 어디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것 같죠? 아니, 완전 그 정말 전문적인 포토그래퍼가 대포 같은 렌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잠복해서 텐트 같은 거 치고 무장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가 찰칵 했는데 딱 건진 그런 사진 아니에요? 그거 보내면서 자기가 찍은 거래.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야 진짜. 아니 이거 원주민들이 만난 거야? 이 사자 이거 어떻게 찍어? 이 할머니가 핸드폰 카메라로 이거 어떻게 찍어요? 수는 수지 너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다그쳤어요. 제발 돌아오라고. 근데 뭐 말을 듣나? 안 듣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딸 엔젤라도 점점 걱정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걱정됐던 게 엄마가 제임스를 못 만났다고 하니까 제일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안젤라가 이번에 또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이 제임스 사진을 검색해 본 거예요. 구글에. 그러니까 아들이 그 수지한테 손자죠. 엄마 할머니네 남자친구 이 사람 사기꾼이라는데? 그제서야 안젤라 머리 띵 한 거예요. 또 당했다. 사기꾼이다. 안젤라가 엄마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너무 평화로워 보여. 지금 이 수지가 호텔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너무 행복해 보여. 호텔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너무 좋대. 그래서 안젤라는 얘기는 했죠. 당연히 엄마한테. 엄마, 제임스 사기꾼이야. 엄마가 제임스를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빨리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고 지금 안젤라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캐나다로 빨리 돌아오는 거. 그게 제일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사실은 귀국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 3일인가 밖에 안 남아 있었고 또 캐네디언이 에티오피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비자가 한 달짜리밖에 안 된대요. 어차피 수지는 3일 있으면 돌아와야 하는 거였어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 엄마 어차피 제임스 못 만날 거고 거기서 남은 시간 재밌게 보내다가 안전하게 보내다가 그리고 조심해서 집으로 와. 알았지? 드디어 수지가 돌아오기로 한 날 전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딸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젤라 나 홍콩에 갈 거야. 홍콩? 홍콩에 왜 가? 제임스가 거기서 작전이 있대. 그거 끝나고 거기서 보자고 하네. 홍콩 너무 멋지지? 엄마 제발. 엄마 제임스는 없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 걱정하고 있어. 근데 수지가 이미 홍콩에 마음이 가 있어요. 어린 아이처럼 신나가지고 또 이런 백인 서양 여성이 홍콩이라 하면 엄청 낭만적인 도시 아니에요. 홍콩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동서양의 조화 신났어요 이미. 친구 수한테도 자랑을 합니다. 다시 등장. 수는 막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그거 100% 사기야. 절대 가지 마.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이미 홍콩에 가 있어 마음이. 이렇게 수지가 홍콩으로 떠나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제임스 친구들 있죠? 호텔방에 찾아왔어요. 똑똑똑. 수지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홍콩으로 잘 가져가세요. 작은 사이즈였어요.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인데 이 안에 열어보니까 옷이 여러 벌 들어있는 거예요. 자켓이랑 화이트 드레스랑 지금 수지 입은 거 보이죠? 옷이 들어있고 또 다른 드레스 큰 거 하나 있었는데 큰 드레스에 단추가 주렁주렁 큰 단추가 여러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신나가지고 딸한테 전화했어요. 안젤라 엄마가 지금 선물 받았는데 다 옷이다. 내가 집으로 잘 가져갈게. 너 것도 있어. 들떠 있었어요. 이 웃는 거 봐요. 지금 웃고 있는 모습 봐요. 안젤라는 일단은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다, 캐나다로 온다 이건 포기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안 되니까 뭐 어떡해요. 다음날 수지는 이 옷 입고 요 그대로 이 모습으로 화이트 드레스 입고 자켓 입고 신발은 이렇게 쪼리 같은 거 하나 신고서 이 가방 들고 갑니다. 홍콩으로. 안젤라는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다고 엄마를 아예 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무시할 수는 없잖아. 엄마 휴대폰 위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추적할 수 있는 앱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호텔에서 에티오피아 공항까지 가는 걸 지도에서 봤어요. GPS가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걸 봤는데 이후에 비행기 출발 시간 이후에는 사라졌어. 지도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기다렸죠. 그러고 몇 시간 뒤에 이제 엄마의 위치가 다시 홍콩에서 잡힙니다. 엔젤라는 엄마가 홍콩에 도착을 했구나.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요. 엄마 어디야? 연락 좀 해줘. 엄마 나 걱정돼.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무려 24시간이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안젤라는 시차도 거의 이제 밤낮이 바뀐 건데 잠도 못 자고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위치는 계속 홍콩 공항. 그러다 이마저도 안 보여. 나중에 그 GPS 위치도 사라집니다. 휴대폰이 꺼졌나? 안젤라는 완전 패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뚜루릉 뚜루릉. 안젤라 엄마야.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지금 공항에서 체포됐어. 내 가방에 코카인이 나왔대. 수지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수지가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11시간에 걸쳐가지고 홍콩에 왔어. 비행기 내려가지고 신났지. 그 컨베이어 벨트에 그 수화물 나오는 데서 자기 가방 잘 픽업을 해서 출구로 갑니다. 근데 출구 앞에는 세관이 있죠. 세관 앞에서 직원 2명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가방 스캔합시다. 그렇게 이 가방이 스캐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직원들 표정이 좀 이상해요. 굳어가지고 가방을 막 열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지가 받은 드레스, 그 큰 단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꽤 무거운 드레스예요. 헤비 드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드레스가 나오니까 수지는 이거 제 에티오피아 친구들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이거 그냥 드레스인데요? 근데 이 드레스의 단추가 이제 많이 달려있는 거지. 이 단추 개수가 한 260여 개쯤 됐다고 합니다. 이 크기는 좀 커요. 바둑알보다 훨씬 큰데 이 단추니까 플라스틱일 거 아니에요. 그걸 공항 직원들이 뭐 칼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찔러봤어. 이거 다 뜯어보니까 안에 코카인이 무려 1kg이 들어있었습니다. 15만 불 상당, 캐네디언 달러예요. 1억 5천만 원 정도. 공항에서 이제 체포됐지. 자, 수지씨, 당신을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이거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코카인이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수지는 영문도 모르고 공항에서 이 수갑 차고서 16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어요. 영어하는 사람을 이제 붙여주는데 설명을 하죠. 난 정말 몰랐다. 단추? 아니다. 난 그냥 친구들한테 받은 거다. 옷인 줄 알았다. 얘기를 해도 뭐 이게 먹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젤라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동안 체포됐으니까 휴대폰 당연히 못 썼겠지. 안젤라, 이 사람들이 엄마 보고 마약 밀수했다고 하는데 엄마 잘못한 거 없어. 너 알지? 그리고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진작 말을 좀 듣지. 결국엔 이렇게 된 거예요. 안젤라도 로맨스 스캔만 아니면 된다. 이게 돈만 안 뜯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마약 사건에 연루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던 사람이 있네. 친구 수. 수지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 수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자, 수지, 좋아. 너가 홍콩, 그래, 갈 수 있다 쳐. 만약에 말이야,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애들이 너한테 수상한 가방이라도 주면은 절대 가져가지 마. 뭐 이상한 거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운반해라. 이런 거 얘기하면 100% 마약이야. 절대. 그냥 홍콩에 가지 마. 뜯어 말렸어요. 수는 직감적으로 아니 이 할머니를 아프리카에서 홍콩으로 보낸다?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마약 운반. 눈치를 챘어. 이 사건은 애초에 에티오피아 애들이 좀 만만한 이 여성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백인의 여자죠. 나이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은 마약이랑은 거리가 머니까 누가 이런 할머니를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 체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도 범인은 그러니까 제임스로 접근을 했을 때부터 수지랑 연락을 했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로맨스 스캠으로 몇 번 얼마 좀 떼먹어야지 돈 좀 달라고 해야지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수지가 한 번 당했잖아 이미. 그래서 돈은 절대로 안 주는 거지. 근데 이미 제임스랑 수지는 결혼할 사이처럼 막 I love you 이러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수지를 약 운반하는 데 써볼까? 수지를 유인한 겁니다. 유토피아로. 비행기표 사주고 호텔 잡아주고 선물 해주고.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수지가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책까지 썼는데 그렇게 사람들 피해자 없게 하려고 자기 경험을 전파하려고 했다면서. 근데 또 이렇게 당한 겁니다. 다음날 홍콩 신문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요. 이 보여요? 이 사진? 안젤라가 딸이 이거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엄마가 복면을 쓰고 있어요. 뭐 얼굴 가리는 건 이해 가는데 이거 무슨 테러범도 아니고 복면 뒤집어 쓰고 손목 이거 수갑 차고 연행되어 가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골 할머니가 마약 운반체이게 된 거 아니에요. 신발도 막 쪼리 신고 비행기에서 내린 그대로. 그니까 안젤라가 이거 보고서 나 너무 약간 이 사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단추. 단추가 좀 크더라고요. 위만해요. 아니, 그러면 수지도 이런 게 막 달려있는 드레스예요. 딱 봐도 정말 무거웠을 것 같아요. 드레스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럼 좀 의심을 해보지. 일단 홍콩은 중국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약하다 운반하다 걸린다? 그럼 무기징역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카인이 남미에서, 원래 남미 저기 콜롬비아에서 생산이 되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들어와서 아시아로 퍼지는데 그 아시아의 관문이 또 홍콩이래요. 그래서 이미 홍콩 공항은 비상이었어요.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누가 넘어온다? 다 스캔하고 보는 거지. 이 사진은 뭐 홍콩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보도가 됩니다. 캐나다 그랜마더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다. 이렇게 수지는 딸에게 전화 한 통하고 이 홍콩에 있는 여성 수감소로 이동을 했어요. 안젤라는 이제 어떻게 엄마가 지금 체포됐는데 일단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생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홍콩으로 갔어요. 일단 엄마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체포되고 나서 캐나다의 방송사 중에 CTV라고 있거든요. 이 방송사가 취재를 합니다. 그 다큐 제작을 수지가 체포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제작에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무섭잖아요. 이거 자국민이 이런 복면을 쓰고 체포가 됐어. 근데 알고 보니 저기 어디 시골 마을 베리에 사는 할머니래요.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방송사에서 붙은 거예요. 안젤라랑 같이 이제 가는데 이제 여기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출발을 해요. 저도 몰랐는데 토론토 홍콩 직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15시간 반이 걸립니다. 한국보다 먼 거지. 아휴, 뭐 어떻게 일단 가긴 가야지. 다행히 안젤라는 좀 도움을 청할 만한 귀인을 만납니다. 이 신부님인데요. 존 와더스푼이라는 신부님이에요. 76세.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원래는 호주 사람이에요. 근데 홍콩에 한 40년 넘게 살아가지고 뭐 영어도 잘 하시고 뭐 광동어도 잘 하시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데 안젤라에게 제일 필요한 분이었고 이분이 약간 사회운동가이시기도 했어요. 또 실제로 이 홍콩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가 되는 외국인들이 조금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체포가 되면 자세히 조금 들여다보면 이 수지처럼 자긴 모르고 억울하게 마약을 운반하다가 체포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알지만 빚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 여성들 중에는 마약 때문에 성매매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이 존 신부님은 조금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운동가셨어요. 다방면으로 여성들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존 신부님이랑 변호사 마이클 둘이서 수지를 도와줍니다. 이 마이클 변호인도 이 수지 같은 이런 사례를 거의 한 10번 이상, 좀 흔한가 봐요. 이런 케이스가. 10번 이상 변호한 적이 있는 전문가였어요. 뭐 거의 안젤라에게는 어벤져스 같은 인물이었지. 마이클 변호사님. 안젤라는 홍콩에 왔어요. 이제 와서 엄마 면회부터 가는데요. 뭐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홍콩에 있는 교도소가 뭐 인권 유린하거나 어디 북한처럼 아오지 탄광 이런 데는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서웠겠죠. 일단 말이 안 통하지. 먹는 것도 다르지. 뭐 생전 처음 오는 아시아 국가인데 호텔도 아니고 교도소야. 안젤라는 면회 시간이 딱 15분. 15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만나는데 딱 15분 만나는데 막 펑펑 울면서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곧 나을 수 있어. 내가 며칠 더 홍콩에 있을 테니까 다시 올게.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캐나다로 가기 전에 면회하러 이제 가는 길에 전화가 온 거예요. 수지가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했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면회 금지고 안젤라도 마냥 홍콩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딱 한 번 면회를 하고 돌아갔어요. 엄마 못 만나고. 이후에 이 어벤져스, 이 마이클 변호인과 존 신부님 수지를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수지가 이제 모르고 사기꾼들에게 당해서 마약을 운반했다. 이걸 밝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당장 며칠 만에 뚝딱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또 팬데믹 때인데
이때는 재판도 다 지연되고 행정기관들 다 막 느릴 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나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또 수지가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요. 안젤라한테 전화해서 너무너무 사랑해. 나 너무 보고 싶어.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다 보고 싶어. 그리고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젤라, 너가 이걸 알아줬으면 해. 나 이제 인터넷 데이팅 절대 안 해. 내가 틀렸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비싼 수염료 낸 거지. 존 신부님은요,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일단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진범을 잡는 거예요. 그럼 수지의 누명이 풀리겠지. 그래서 호텔로 갔는데 수지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지냈던 그 호텔 있죠? 한 3주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CCTV에 범인들의 얼굴이 담기지 않았을까? 근데 호텔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카메라도 있고 녹화본은 또 뭐 한 1년 정도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캐나다 영사관이랑 저 변호사랑 그 CTV 방송사까지 같이 다 공조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수색영장을 받았는데요. 그거 들고 경찰이랑 딱 갔더니 그 호텔 매니저가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그 영상 삭제했는데요. 그러니까 호텔도 한패였던 거예요. 뭔가 알지 않았을까? 수지가 여기 3주 동안 머물렀는데 또 모르죠. 수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지, 뭐 수지 이전에 이후에 또 다른 이런 피해자가 이 호텔에 묵고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럼 더 이 마약범들이랑 호텔이랑 끈끈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사건은 거의 뭐 국제 공조였어요. 캐나다, 에티오피아, 홍콩 난리 났어요. 수지가 살고 있던 베리 이 마을 경찰 소속인 니콜슨 형사가 나섰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수지 남편 짐이 경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또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해야 하니까 니콜슨이 에티오피아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저 그 CCTV 그 하드 디스크를 확보해서 좀 우리에게 보내줄 수 없을까요? 요청을 하는데 근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돈을 주면 하드 그거 구해가지고 제가 깨끗하게 보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경찰에서 대놓고 이거 CCTV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주겠어요. 그것도 사기면? 니콜스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아예 포기를 했어요. CCTV 구하는 거는 어렵겠다. 아예 포기를 하고 이 홍콩에 있는 홍콩 주재 캐나다 영사관에게 연락을 합니다. 거기도 이제 공문을 보내서 예전에 수지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수지가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것이다. 비슷한 수법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거다. 구속한 거 그 풀어주고 캐나다로 보내서 캐나다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는 동안에 이미 몇 달이 지났죠. 추운 겨울도 지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무려 이제 9개월이 지났는데요. 수지가 딸한테는 통화할 때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무서웠대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누가 감옥에서 수지에게 뭐 폭력을 행사한다? 뭐 흉기로 위협한다? 그래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 감옥에서 여러분 이름을 안 부르죠? 수감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수지는 저기 수감번호 14000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치욕적이었대. 아무것도 몰랐던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안 좋아서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약도 잘 안 주고 거의 막 일주일 넘게 고생하다가 쓰러지기 직전에 막 나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니까 그때서야 병원에 이제 실려갔다고 합니다. 환경도 이 한 방에 수감실 안에 15명이 같이 지냈는데요. 침대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침대에 매트리스가 없어요. 그냥 딱딱한 나무예요. 거기에 이제 담요 한 2장 주면은 뭐 그거 이제 걸치고 자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 하루에 10분 정도 주면 그때 잠깐 나가서 이제 조금 걷고 그게 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수지가 감옥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이게 수지도 몇 달 됐으니까 여기 수감자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영어가 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손짓 발짓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 몇 명 더 있는 거예요. 저기 저는 남자친구가 그 책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홍콩으로 이제 책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안에 책 안에 마약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20년 받았어.
또 누구는 어디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그런 소품, 그 안에 약이 있었다. 나는 모르고 가지고 왔는데 약이더라. 이 여성은 또 15년형 받았습니다. 다 억울하대요. 진짜 모르고 그랬다고. 그러니 수지도 그럼 나도 정말 억울한데 나 여기 평생 갇혀 있는 거 아니야? 그 공포심이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수지 나이 한 20년 나온다? 그럼 뭐 거의 종신형 아니에요, 수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지가 수감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재판도 없고 조사도 없고 그냥 답답한데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9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수감번호 114-000 나와! 그리고는 어디로 가더래요. 재판장이었어요. 아니, 변호사가 없는데? 변호사 없이 그냥 통역만 한 명 붙여주더래요. 거기 혼자 들어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이니까 판사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나만 혼자야. 변호사 없이. 그러고 앉아있는데 얘기했죠, 수지는. 나 너무 억울하다. 정말 몰랐습니다. 얘기하는데 검사가 하는 말은요. 뭐 이렇게 진범이 있다거나 수지가 뭐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여기로 넘어왔는지 이런 건 다 뭐 스킵하고 코카인 1kg 단추 몇 개 단추 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냥 아예 수지가 진범이라고 보고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마약 사범이 된 거예요, 수지는. 그렇게 재판장에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 과정 중 하나였는지 잘 모르겠대요, 수지도. 근데 판사가 있었대요. 검찰도 있었고. 그러고 돌아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다시 수감번호 114-000 다시 나와! 수지는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왜 저 혼자 가나요? 따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재판장이 아니라 약간 캐비넷이 있는 탈의실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더니 당신이 여기 올 때 입은 옷 맞아? 맞는데요? 입어. 알고 보니 석방이 된 거예요. 9개월 만에. 소지품도 다 주고 옷도 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 이런 거 주면서 세어보라고 했대. 가지고 있던 현금 맞는지. 수지는 막 감격해가지고 울고 막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유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수지가 풀려난 게 정말 미스터리하대요. 이게 지금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했는데 수지가 무고하구나 이게 밝혀진 게 아니라요. 이례적으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이 기각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변호사 마이클 입장에서는 약간 한편으로는 찝찝하기도 하대요. 명확하게 해결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렇게 불분명하게 사건이 기각된다?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걸고 넘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찾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수지가 체포됐을 때 이 방송사에서 캐나다 방송사 그 CTV에서 취재를 계속했거든요. 그게 거의 한 50분짜리 다큐로 나왔는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 조회수가 한 300만이 넘게 나왔어요. 수지 말고 캐나다 말고도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봤겠죠. 근데 그 다큐를 보면 진짜 좀 짠하긴 해요. 수지가 너무 억울하고 불쌍해 보이고 막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닐까. 그냥 모르는 척 사건을 기각한 게 아닌가? 원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그 알처럼 그 언론의 파워 같은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약간 다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풀려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 모릅니다. 네, 근데 정말 이례적이긴 해요. 그렇게 수지는 나와서 그 신부님들, 자기 도와준 사람들, 방송사 직원들 다 인사하고 안젤라랑 딸이랑 통화도 하고요. 14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수지가 드디어 이 토론토 피어슨 공항으로 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딸이랑 재회를 했어요. 이 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엄마가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남자친구 만나러 유토피아 간다고 했는데 9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전히 안젤라 집, 그 게스트룸 거기서 살고 있고요. 인생 공부 시게 했죠, 진짜. 그리고 이제는 안 하겠지. 이제는 솔직히 지금 수지 핸드폰에 뭐 깔려있다? 데이팅 앱,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깔려있다? 저는
왓츠앱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죠. 투지폰, 효도폰 그 문자랑 딱 전화만 되는 거. 인터넷 불가. 마지막에 수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딸이랑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수지, 앞으로 누군가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진짜 1도 망설임 없이 물론이죠. 만약에 어딘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캐나다에 돌아온 지 2달 만에 수지가 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그 벨이라는 마을에 있는 호수예요. 레이크 심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트 타고 이번엔 진짜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진짜 휴먼 빙,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둘이 요트 타고 낚시하더라고요. 여기서. 몰라 뭐 얼마나 관계가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까는 것 같아요. 다큐에서도. 2달 만에 수지는 데이트를 합니다.